정에선 김건희 씨가 청구한 보석 신문도 열렸습니다. 김 씨 측은 구치소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경우가 많을 만큼 건강이 안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를 풀어주면 측근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 8월 특검 조사를 받을 때부터 건강 문제를 강조해왔습니다. 죄송한데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셔서 그런데 마이크 좀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으셔서요. 이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석 달 만에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 측은 오늘 보석신문에서 구치소 내에서도 혼자 말하거나 취침 와중에도 알 수 없는 얘기를 중얼거리는 등 건강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거지를 자택과 병원으로 한정하고 전자장치나 휴대전화 사용 금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데 부부를 동시에 구속한 게 가혹하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특검팀은 그러나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접견 기록을 보면 김 씨가 최측근인 유경옥, 정지원 전 행정관과 수시로 접촉했고 이후 두 사람이 의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석을 허가하면 앞으로 이들과 진술을 모의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경옥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에게 샤넬백을 전달받은 당사자이고 정지원 전 행정관은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 휴대전화에 저장된 건희2 연락처의 실제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는 오는 24일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매관 매직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신문 때 건강 이상 주장했어요. 김건희 씨 변호인이.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 변호인 측은 보석신문에서 구치소 내에서 혼자 말하거나 취침 와중에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중얼거리는 등 건강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혼자 말하는 걸? 혼잣말. 자면서 중얼거리는 걸? 잠꼬대.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안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는 동안 이 간다는 말은 왜 안 한다 몰라? 코는 안 겁니까? 근데 김건희 씨가 원래는 잠꼬대를 안 했는데 구치소에서 잠꼬대를 만약 했다면 변호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같이 삽니까? 김건희 씨 독방에 자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이전에 구치소에서 잘 때는 잠꼬대 안 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김건희 씨가 그렇다고 말을 해줬겠죠. 네. 김건희 씨는 입만 열면 거짓말. 자, 이 굉장히 이 특이점 하나가 어제 법정에 있었는데, 특검이 불륜 의혹으로 여론전 한다면서 그걸 보석 이유로 내세웠어요? 그렇습니다. 특검이 불륜 의혹을 먼저 형성하고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여론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씨 변호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KBS 단독인데 특검이 불륜 의혹을 먼저 형성 확산시킨다. 왜 저런 말을 했냐면 그날 문자 하나를 제시했잖아요. 이모 씨와의 문자. 비밀이란 단어가 나왔던 저 문자를 제시했다고 갑자기 저기서 불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건희 씨가 이모 씨가 뭐가 있어. 내가 김건희 씨 연구가로서 하는 말인데 김건희 씨는 성격이 매우 조급하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리하고 불안한 걸 견디질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자기 입으로 그걸 먼저 떠드는 스타일입니다. 아니라고. 그 지지난 대선에서 줄리 의혹이라는 게 인터넷 유튜브에서 처음 거론된 적이 있어요. 근데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어디도 그 단어를 왜냐면 입증된 바가 없으니까 꺼내놓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어떤 기자도 줄리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었는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묻지도 않았는데 자청해서 저 말을 합니다. 그게 크게 보도가 되죠. 그때 뉴스버스였을 거예요. 그 대목 있으면 다 들어봅시다.
정말 줄리를 하고 싶어도 제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네네네. 저 질문 안 했어요. 저러면서 줄리가 뭐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 거거든요. 똑같은 바보짓인데 저 문자를 보고 특검은 저 문자를, 저 비밀을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정황으로 제시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제시된 걸 보고 이거는 이중에 불안감을 자극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전날 SBS가 보도를 또 했으니까 밀접한 관계라고. 근데 똑같은 줄리 같은 바보짓을 한 게 저것만 보고 불륜 의혹이 있는지 누가 알아요? 누가 그런 상상을 해? 근데 이제 기자들이 맘 놓고 불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보석에 저 말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저렇게 말하면 판사들이 아이고 안 되겠네 풀어줘야지. 이게 무슨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이 변호인이 이런 거 도움 안 된다고 말렸을 텐데 김건희 씨는 말을 안 들어요. 그런 거. 자기가 무척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거는 김건희 씨의 성격입니다. 그러면서 불륜 의혹을 세상 밖으로 꺼내놨어요. 자, 그러면서 전자발찌도 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주거지를 자택과 병원으로 한정하고 전자장치나 휴대전화 금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자장치가 이제 전자발찌를 말하는 건데 네. 주거지 한정 아무 소용 없어요. 김건희 씨는 원래 자기를 찾아오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자택으로 오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코바나 직원이었다가 대통령실에서 비서를 썼던 사람들 아직도 김건희 씨 일을 하고 있어요. 접견 때 이 사람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8월부터 10월까지 구치소 접견 기록에 의하면요. 대통령실 행정관이었던 유경옥, 정지원 두 사람이 수시로 접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재판 때 증인으로도 안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일은 그 사람들 시키면 되는 거고, 휴대폰? 그 사람들이 따로 만들어서 김건희 씨 주면 아무도 몰라. 대통령 부인일 때도 그렇게 썼어요. 네. 일도 아니에요, 일도. 그렇게 썼잖아요, 대통령 부인일 때. 그렇습니다. 건의2라고 건진법사가 저장했던 번호를 김건희 씨 전 비서인 정지원 전 행정관 번호라고 했지만 실제로 김건희 씨가 쓴 것을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지금 구속 상태에 재판 받는데도 거짓말 맨날 하는데 풀어주면 거짓말 더 하지. 다시 안 들어가려고. 어제 재판에서도 건진이 김건희 씨 면전에다 대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법정에서 통일교로부터 받았던 뇌물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3개 그리고 구두가 법정에 제출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그 물건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방은 받았지만 쓰지 않았다. 또 거짓말 한 거죠. 그리고 목걸이는 아예 안 받았다. 구속돼서 법정 재판 받는데 네. 또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건지는 목걸이까지 줬다고 하고 특검은 물건에 사용감이 있다고 하니까 재판부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을 했죠. 그렇습니다. 판사들이 흰 장갑을 끼고요. 샤넬백과 목걸이, 구두를 만져보면서 촬영도 하고 살펴본 후에 흰색 가방에는 각각 이 버클에 비닐이 없고 긁힌 것 같은 사용감이 있었고 구두도 바닥에 사용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짧은가 모르겠어. 물건 보면 알 텐데. 근데 거짓말해요. 내가 그랬잖아요. 김건희 씨는 곧 밝혀질 거짓말도 그냥 한다고. 평소에 그랬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들어오면 또 다른 거짓말로 덮으면 되니까 이 거짓말 들키면 어떡하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거짓말로 덮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법정에서도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게 들킨 것이고, 그리고 목걸이 건진이 들고 나왔잖아. 건진이 분명히 줬다고 법정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받은 그라프 목걸이 모델명과 가격이 적힌 메시지를 김건희 씨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이 목걸이도 전달하고 김건희 씨와 통화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한테 면전에서 거짓말 그만하라고 했단 말이지. 네. 목걸이를 받은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게 진실되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건희 당신이 받은 걸 받았다고 해야지 내가 풀려나지 이런 말이에요. 네. 가로치고 그래야 자기가 단순 전달한 것이 되고 그래서 집행유예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재밌는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빠 풀어줘. 김건희의 2차 탈옥 시도가 어제 열렸습니다. 보석신문이 열렸는데 자, 왜 나를 풀어줘야 되느냐. 나 요즘 혼자 중얼거려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자, 혼잣말을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신이 내린 건가요? 너무 신기한 게 구치소 내에서 혼잣말을 하고 취침 와중에도 알 수 없는 얘기를 중얼거리면서 건강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독방이거든요. 근데 혼잣말 하는 걸 누가 알아두죠? 누가 할까요? 김건희는 자기가 자는 모습을 자기가 보는 능력이 있을까요? 뭘까요? 아니 취침 중에 중얼거리는 걸 누가 알아요? 자문자밖에 유체가 없는데. 빠져나와서 야, 그럼 이거를 저 변호인들 니들 어떻게 알았느냐? 김건희가 얘기해 줬겠지. 그럼 김건희한테 물어보면은 교도관이 얘기했어요. 그럼 교도관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가 듣기에 그게 아파갖고 보석이 될 정도의 중얼거림이더냐? 물어봐야 돼요. 아니 교도관이 그거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애들 있잖아. 이렇게 이런 애들. 네. 어제 저기 뭐 잠꼬대 하셨어요. 중얼중얼 뭐라고 하시던데. 이게 제 생각에는 또 속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 뭐야? 이거 뭘 믿어요, 이거를. 그때랑 똑같아요.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 막, 눈이 막 너무 안 좋고. 실명. 지병에 실명 위험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뉴스 보는 분들이 그 말에 허점을 찾으려고 하거나 그 말을 일단 전제를 해놓고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 나갈 정도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나도 안 보여. 나도 포인트 모셔야 돼. 이런 얘기 한다고. 윤석열 부부를 보면서 결론 내린 건 뭐냐면 그냥 거짓말이에요. 또 그냥 거짓말. 저 보세요. 윤석열이 뭐 눈이 어쩌고 했지만 그 말이 맞았습니까? 지 친구들 오면 이게 뭐 보이던 게 없어졌어. 나 눈 너무 좋네. 11포인트를 막 보고 있던데. 그냥 거짓말입니다. 아니 독방에 있는데 혼잣말을 하는지 취침 와중에 뭔 말 하는지 그리고 어떤 교도관이 그런 거에 귀를 기울여요. 누가 신경을 써 그거를. 반성합니다. 알아죠. 그렇습니다. 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교도관이 얘기를 한 걸 제가 자기가 부풀려가지고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변호사들이 이렇게 말이 되냐 했는데 거짓말하지 마. 이게 보통 사람 너무 착해. 상대가 말을 하면 그래.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고 생 거짓말 하겠어? 저는 헬마만큼 못되지가 못해요. 아우, 전 인간다움이 있거든요. 저 형은 정말 너무 대단하게 못됐어. 아주 스마트하게 못해 쳐먹었어요. 저는 저 인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예, 라고 거짓말을 생각합니다. 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풀어만 주시면 뭐든지 다 받아들이겠다. 뭘 받아들여? 네, 전자장치 부착도 하고 휴대전화 사용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제발 보석을 허가해 주세요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제 헬마식으로 얘기해야지. 거짓말하지 마. 네가 휴대전화를 안 이거 쓴다고? 약간 거짓말이랑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전자장치 부착하겠다.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하라는 거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지만 구치소에서 안 나가면 애초에 휴대전화는 쓸 수 없습니다. 아, 그렇지. 이건 협상 조건이 아니에요. 저 사실 나가게 되면 휴대전화 안 쓸 수 있어요. 너는 그냥 거기 있으면 원래도 못 씁니다. 전자장치 할 필요가 없어요. 또 말렸네. 구치소에 들어가면. 아니 이게 풀어준다는 전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바 아니죠. 네가 안 나가면은 이거 다 필요 없는 얘기야. 네가 왜 나간다는 거 전제로 해가지고 그렇죠. 뒤를 걸고 지랄이어? 이게 협상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니? 라는 얘기죠. 아, 그거네. 뭐 그래도 너 잘 쉬었다. 더 좋아졌는데? 상태 좋아. 그래도 뭐 전직 영부인이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무시하긴 그러니까 딱 전자발찌 하나만 채우죠. 더 원하는 것 중에. 전자발찌.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목걸이 대신 채워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특검의 얘기가 아주 기가 막혔어요. 왜 보석이 안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행정관들 얘기를 하죠? 네, 이거는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왜냐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김건희가 외부 접견을 했던 기록을 보니까,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경호, 그리고 정지원 이런 행정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수시로 와서 접촉을 했고, 그리고 그 뒤로 이 두 사람이 재판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접견을 오면서 법원에서 나오라, 특검에서 나오라, 이거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싸가지 없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나왔죠. 압수수색할 때 코바나 콘텐츠에 정지원이가 있고 그 집에는 유경옥이가 가 있고 그렇죠. 네. 계속 거의 따리 틀고 앉아가지고 뭐든지 막고 감추고 숨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런 애들이 저렇게 법원도 쌩까면서 사법부도 무시하면서 저러고 있는데 쟤들 있는 품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특검에서 이제 특히 유경옥이랑 정지원을 콕 집은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유경옥 같은 경우는 이제 뇌물수수 사건의 핵심 증인입니다. 그 유경옥이 그 샤넬백을 교환하러 갔던 당사자고. 그렇지. 그리고 누구랑 만나가지고 누구한테 뭘 받고 할 때 이 사람이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 그러니까 특검이 조사할 때도 유경옥의 증언이 상당히 결정적이었을 거고요. 그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니까 뭐 전성배도 말을 바꾸지를 못하고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결국 김건희가 빵에 들어가게 된 이유도 네. 사실 유경옥의 증언이 상당히 중요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또 한 가지는 정지원은 뭐냐면 정지원이 휴대폰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지금 걸렸던 이른바 이제 김건희 2. 김건희 2 휴대폰. 그게 자기는 뭐 무슨 비서가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관리자가 정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통화를 했고 그 사람이랑 어떤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 휴대전화를 누가 썼느냐. 김건희가 썼습니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당사자입니다. 네. 결국 김건희의 공소장은 다 이 사람들 증언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정작 재판에 안 나온다.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기 김건희가 나오려면 얘들이 감옥을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어쩌면 얘들이 밖에 있다는 거는 오히려 이 행정관들이 김건희의 탈옥을 막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싶기도 하고 만약에 이게 얘들이 이렇게 되게 나서가지고 우리가 지금 막고 있어 이러는 게 사실 얘들이 지금 김건희 그 재물들 다 어디 있는지 가장 잘 알 애들이거든. 그래서 얘들이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 생각도 좀 드는 거지요. 저거 김건희만 모르면 다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아무튼 부부 동시 구속하는 게 가혹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내란하고 엄청난 뇌물 받아먹고 궁궐 폐허로 만들고 이따위 짓거리 해놓고 뭐 따로따로 뭐 길을 부양할 애들이 있니 뭐가 있니 아무튼 이런 얘기도 또 했다고 합니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게 가혹하다라는 말은 윤석열은 놔두고 나를 내버려달라는 그게 그러네. 뭐 그렇게 되네. 그런 얘기가 되니까. 이 와중에도 네. 윤석열은 두 번째입니다. 순위가. 웃기는 게 뭐냐면 김건희 재판은 윤석열이랑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그렇죠. 다 간접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배경이 있어서 가능했던 범죄들이긴 하지만 네. 개인 범죄입니다. 김건희가 별도로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뇌물을 받고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인사 개입한 거거든요. 네. 여기에 윤석열이 직접 개입했다는 흔적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안 나왔어요. 엄밀히 말하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아니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은 강도 범죄를 저질렀고 한 사람은 뭐 금융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죄가 달라. 범죄가 다른데 우리 남편 들어가 있으니까 난 안 들어갈래요. 그건 막힙니까? 그렇지. 안 되는 얘기지. 부부가 뭘 같이 했을 때 둘 중 하나는 애들을 위해 가지고 선처하고 막 이런 그렇죠. 거였지. 아유, 할 거 다 갔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판사가 직위원인 줄 알고 이런 모양인데 대한민국 판사들 다 직위원 같지 않다. 그리고 저 뭐 아프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대한민국이 너보다 더 아프지. 왜? 너 때문에. 어디 싸가지 없는 소리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또 했어요. 뭐 특검이 불륜을 엄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석방이 돼야 된다. 이건 뭔 말이야 이게. 의견서를 냈는데 특검이 불륜 의혹을 먼저 형성을 해서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여론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 이제 세강자 이모 씨, 네. 세강자 이땡수 씨가 사건의 주요 인물도 아니고 네. 이번 혐의랑도 별로 상관이 없는데 망신 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건희가 이 이땡수랑 불륜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왜? 그건 이제 모르겠어요. 방어법보자? 불쌍해서? 불쌍해서 아니면은 이제 윤석열로부터 공격이 들어올 테니 윤석열로부터 방어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 뭐 도무지 이해가 안 구체적으로 가요.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 웃긴 게 사실 이거 뭐 불륜 뭐 이런 거 우리 이 단어 꺼낸 적도 없어요. 왜? 본질이 묻히는 게 싫어가지고 그쵸. 자제했거든 우리가. 늘 옐로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실체를 모르지 않나요? 아직 다들. 그치? 그렇죠. 예. 그 황색 소식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야 그냥 이거 짜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가 얘기를 꺼내 이거. 우리가 직접 그런 단어를 쓴 적은 없죠. 특검도 그런 단어를 쓴 적, 심지어 특검은 이땡수 관련해가지고 직접 확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지들이 문자 내용 다 공개하자 그러면 돼. 그러면서 얘기하지 말래 그냥.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뭔데? 나 참. 아무튼 뭐 이러고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처음 이거 나왔을 때 얘기했을 거예요. 네 옷보다 적어도 영부인이 됐으면 그간 어떻게 살아왔건 어떤 나쁜 짓거리를 했건 거기에 대해 처벌받은 게 처벌받고 영부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개과천선하고 정신 차리고서 그런 사기꾼들 주변에 있는 거 끊었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지가 최근까지 연락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고 누구 탓을 해요? 네 옷보다. 아무튼 김건희 보석 그 허가 기각. 전 뭐 이거 뭐 가볍게 기각한다고 보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기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보석을 없어요. 없어. 네. 특별히 변한 사정이 없고. 그건 불안한 요소죠. 만약에 판사가 지기현이면은 가능하겠지만 불가능하다라는 생각. 또 액션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불륜 얘기까지 꺼내면서 또 쇼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자, 건진한테까지 김건희는 욕을 먹었어요. 어제 건진이 네. 나와가지고 김건희한테 따끔한 충고를 했다면서. 그렇죠. 이제 김건희 변호사가 이제 건진법사를 추궁을 합니다. 네. 누가 그 목걸이를 받고 갖고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자 건진법사가 나는 분명히 전달을 했고 전달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니까 김건희 쪽 변호인이 아니 유경호 행정관은 그렇게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네. 대체 누구한테 그런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건진법사가 김건희다라고. 네, 그러면서 하면서 충고가 충격적이었어. 네. 뭐 유경영이 무슨 말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고, 그냥 김건희가 주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이제 패기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속 시원한 말이긴 한데. 네. 그거를 또 건진이 건진이니까 누구한테- 열받지. 건진이 누구한테 충고를 합니까? 지도 끝까지 버티다가 지금 하나하나 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저 사람이 입 다물고 있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고. 이번에 또 건진이 이 김건희의 이제 보석을 요구하는 그 마음에 또 이제 확 불을 질러버리는데, 예전에 본인이 거짓말을 하긴 했다. 왜? 김건희가 시켜서. 이렇게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보석을 허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판사가 또 보석 판결을 하니까. 네. 건진이 뭐 여러 가지 일 해주고 있네요. 그동안 그렇게 사람도 열불나게 만들더니. 아무튼 이렇게 건진한테까지 혼인한. 그동안 뭐 윤석열이 처음 이제 되자마자 이제 이거 대문 절한다고 하더니 했더니 뭔 소리야? 막 이렇게 된 거야 하면요. 그때 이제 배은망덕에 이제 망신도 당하고. 그래도 뭐 자기 또 장사는 해야 되니까. 그쵸. 김건희한테 붙어가지고 이것저것 해 먹다가. 그동안 또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한 게 있었는 모양이에요. 지금 이렇게 쏟아내는 거 보니까. 그냥 뭐 자기가 감옥에 오래 있기 싫어서 맞아요. 아우머리를 하는 거 같아요. 예, 자기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말도 그 마지막에 보면은 이 측근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요건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